자, 여러분, 환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이야기를 할 네. 겁니다. 프리뷰를 또 봐야 되는데, 라이프치히 경기는 저희가 당분간은 프리뷰를 좀 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아무래도, 근데 이 프리뷰가, 사실 한 5라운드 지나가면,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쵸. 뭐 팀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물론 상대팀이 변한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보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확연히 떨어집니다. 초반 한 4-5개 라운드 정도를 프리뷰를 할 생각인데, 라이프치히 경기는 이제 아무래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KBS 공영방송이 또 중계를 하기 때문에, 예. 공영방송에서 바이에른 뮤니크인데 샬케 경기를 중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 진짜? KBS N 아니고? N이 아니라, KBS N이나 보다. N이 N일 거야. 개막전이나 봐요. 그게. 아마 K 본사는 무조건 라이프치히 경기만 하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아마 다른 중계진이 중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온라인은 스포티비. 네, 온라인은 예. 스포티비 중계진이 하고 이제 TV로 보면 TV로 한 의원님이 나오시겠죠? 그리고 JTBC에 저랑 같이 일했던 차사겸 의원이 네, 스포티비에서 또 나오실 거고. 나오실 걸로 본인이 오피셜하게 예. SNS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오피셜이죠. 네. 예. 그래서 환희 형은 분데스리가 중계를 안 합니다. 근데 왜 불렀죠? 그래도 명예 독일인이기 예. 때문에 예. 라이프치히랑 특히나 상대는 마인츠는 사실상 마인츠 선수와 다름없어요. 제가요? 예. 제가요? 그럼요. 마인츠는 이제 한국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네. 이제 긴밀하게 또 이 유지되는 게 있으니까. 마인츠에서 한 이틀 잡았습니다, 제가. 그래, 그 정도면 네. 마인츠인이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프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개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인앤아웃을 봐야 됩니다. 네. 라이프치히부터 보죠. 네, 뭐 두 팀 다 화려하진 않아요. 특히 라이프치히는 뭐 황희찬 왔고요. 역시. 그리고 모나코에서 이제 레버쿠젠 있다가 모나코 갔다가 다시 이제 분데스리가 돌아온 헨릭스. 예. 헨릭스가 있고 또 사마르지치라고 얘 어린애죠. 2002년생인데 헤르타 베를린 유스에서 좀 총망 성장하는데 그냥 땡겨왔습니다. 예. 시계 땡겨와서 이 선수는 이제 중앙에서 공격적인 미드필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즌을 치르다 보면 황희찬 선수와 이제 어느 정도 접점이 다 있는 선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앙헬리뇨가 마지막에 맞아요. 임대가 왔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앙헬리뉴를 나겔스만이 정말 요긴하게 잘 썼죠. 잘 썼죠. 사실 앙헬리뇨는 맨시티에서 뭐 잘 안 됐잖아. 본 적이 없는 선수, 몇 경기 나왔죠. 나와도 그냥 그랬고. 네, 그냥 나왔는데 라이프치히에 와서 클래스를 엄청 거의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었으니까 그치. 월드 클래스 모습을 직전까지는 보여줬죠. 준수한 모습을 네, 보여줬다. 그리고 활약이 좋았어요. 특히 토트넘 경기 이럴 때 보면 굉장히 활약이 좋았고, 근데 맨시티에서는 사실 이 선수를 모르겠어요. 왼쪽이 너무 약한데 이 선수를 쓸 생각이 없나 봐요. 맨시티에서는. 그 펩이 요구하는 풀백의 요구사항이랑 나겔스만 요구사항이 좀 다를 텐데 나겔스만은 좀 훨씬 더 공격 위주로 쓴다면 펩이 되게 그 풀백을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선수를 쓰잖아요. 언더래핑도 해야 되고 오버래핑도 해야 되고 안으로 좁혀 들어와서 네. 중앙도 좀 이렇게 해줘. 그러다 보니까 앙헬리뇨가 거기에 좀 부하가 걸린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간 선수는 이제 역시 티모 베르너가 나갔는데 그걸 이제 황희찬이 채워줘야 되고. 네, 그리고 뭐 하네스 볼프라는 선수가 있는데 메넨글라드바흐로 임대를 갔고 음보고라고 오. 보라치의 백업 골키퍼가 있었는데 백업치고는 수준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아인토벤으로 임대를 보내놨습니다. 안파도 복귀했고. 네, 그리고 시크는 복귀했다가 레버쿠젠으로 갔어요. 패트릭 시크가 네. 다시 이제 독일로 왔습니다. 네. 자, 마인츠는 저는 솔직히 좀 생소해요. 마인츠 얘기는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마인츠는 뭐 한국 선수들이 뛰었기 때문에 익숙은 하지만 익숙크는 익숙하지만 아쿠스 익숙크 익숙하지만 사실 이렇게 관심 가는 팀은 아니죠. 전형적인 딱 분데스의 중위권 정도 되는 팀 아닌가? 축구를 재미없게 합니다. 네. 네, 재미없게 하고 물론 투엘이라는 좋은 감독을 배출한 그치. 그리고 클럽도 거쳐간 맞아. 팀이고 그러니까 이 팀의 특성은 감독도 빠르게 키워내서 잘 되면 그냥 보내고 선수도 영입했다가 돈 맞아? 가? 쿨. 우리는 어차피 다른 선수 데리고 오든지 뭐 올렸으면 돼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독일 안에서는 굉장히 장사를 그러니까 잘한다. 순환을 잘하는 그러니까 아하. 빨리 빼주고 빨리 넣는 뭐 네. 이런 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팀에 있다 보면 성적 자체는 중하위권에서 조금 머물죠. 머물 수밖에 없고 뭐 한때 잘할 때는 막 6위권 이 정도까지 위협하긴 했지만 뭐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근데 곳곳에 이 마인츠 출신들이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안에는 마인츠 출신들이 있고 워낙 팔기 때문에 네. 하지만 올 시즌에는 뭐 코로나 때문인지 이렇게 인앤아웃이 활발한 팀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뭐
한 절반 정도 골키퍼, 절반 정도 뛰던 골키퍼 플로리안 뮬러가 프라이부르크로 이제 임대를 갔고, 그리고 들어온 선수들은 대부분 2부 리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볼만한 인앤아웃은 거의 없다고 없습니다. 봐야 된다. 기존 선수들을 해야 되고, 뭐 마인츠가 배출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마인츠에서 뛰다가 이제 아우쿠스부르크로 간 구자초 선수도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아우쿠스부르크로 갔고, 또 이제 그바마 에버턴에 제가 이제 강추했던 선수죠. 진짜 제일 행망 영입 중에 하나. 왜냐면 부상으로 시즌을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행망도 아니야. 한 경기인가 두 경기 떴죠. 그래. 네, 그래서 초반에 그러다가 확 저기에서. 그래서 마인츠 출신입니다. 그바마 선수도. 그바마를 밀고 있어요. 네, 그바마 밀고 있지만 에버턴의 중원이 너무 화려해져서 두쿠레 알랑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메스랑 어떻게 그바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인츠를 조금 소개를. 라입치히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럼 우리가 이 라입치히를 응원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그와 붙는 마인츠는 좀 어떤지 간략하게. 일단 감독은 바이어 롤처라는 감독인데 라이프치히와 인연이 있어요. 보면 이제 2부 리그 있었을 때 라이프치히의 17세 감독과 19세 감독 코치도 한 적이 있고 감독이 한 적이 있고 또 임시 감독을 했어요. 2부 리그에서 임시 감독을 해서 6승 3무 6패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게 임시 감독을 했죠. 그러네. 15경기를 했으니까. 17세 감독을 끌어올려서 임시로 막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이 바이어 롤처가 1군 코치가 돼요. 그래서 1군 코치가 돼서 승격을 같이 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부에서는 다시 19세 감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그 뒤로 레겐스부르크 2부 리그 감독하고 작년 기록이 되게 특이한 감독이에요. 쾰른 감독을 시작합니다. 1부에서 쾰른 감독을 하다가 11월 9일날 경질이 돼요. 잘렸네. 네, 11월 9일 잘리는데 11월 18일날 마인츠 감독이 돼요. 열흘 만에? 네, 열흘 만에 감독이 돼요. 바로 이게 콜했구나. 네, 1부 리그 감독이 잘린 다음에 1부 리그 감독이 돼요. 특이하다. 특이한 감독이고 결과적으로 마인츠가 13위, 쾰른이 14위를 해요. 그럼 이 감독은 어쨌든 13, 4위를 만드는 감독인가요? 그렇죠. 네. 13, 4위를 합작한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강등되지 않은 그 딱 위. 그래서 아무래도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17세 감독이나 19세 감독을 했다면 어쨌든 철학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쾰른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팀으로 하려고 하고 유스를 막 끌어올려서 쓰는 팀으로 공격하게 쓰는 라이프치히도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쾰른이 데려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쾰른에서 실패하고 다시 마인츠로 왔는데 뭐 마인츠에서는 나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작년에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주요 전술은 일반적으로는 4-2-3-1을 좀 쓰는 것 같고. 네, 4-2-3-1의 빈도수가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뭐 3-5-2 정도인데 이거는 약간 이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3백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지동원은 어때요? 제가 뭐 좀 알아봤는데 약간 부상이긴 한데 그게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지동원 선수가 수술을 해서 상당 시간 오랜 시간 회복을 하고 작년에 잠깐 뛰었잖아요. 그 수술한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부상이 발생했다기보다는 거기가 아직까지 좀 원래 다친 부위에 있어서 통증이 있다 없다 하니까 이게 진짜 솔직히 짜증나는 골치 거거든요. 아프죠. 그러니까 수술은 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뭐 부상이야. 그럼 뭐 재활을 하거나 수술을 하면 되는데 수술 부위 통증. 수술 부위가 나은 것 같은데 뛰면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부상들이 되게 많아요. 유럽에서도 뭐 어떤 선수가 나와. 그러다 갑자기 다음 경기 안 나와. 또 나와. 이러면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는 대부분 완벽하게 회복하고 와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데 그게 뭐 말처럼 쉽습니까? 그럼 당분간 지동원은 마인츠에서 보기가 좀 어렵겠네. 네, 마인츠에서 지동원 선수가 프리시즌에 뛰었어요. 경기를 뛰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통증이 좀 시작된 것 같고 지금 알아본 바로는 본인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골치 아프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될 것 같거든. 될 것 같은데 막상 경기장에 나가서 훈련하고 뭐 연습 게임 하면 이게 통증이 오니까 굉장히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복귀하면 사실 주전급이거든요. 그래. 마인츠에서는 회복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좀 회복이 잘 돼서 마인츠 경기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선수 조금만 체크해 주시죠. 네, 뭐 마인츠 주요 선수지? 네, 마인츠 라입치히는 이제는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인츠에는 뭐 마테타라는 마테타. 프랑스 출신 공격수가 있습니다. 97년생이고요. 어리네. 이제 한 2년 전 정도에 1,000만 유로 정도로 리옹에서 왔고 리옹에서는 잘 안 풀렸고요. 2부 리그로 임대 가서 뭐 10몇 골 넣고 마인츠로 왔습니다. 이제 마인츠 오자마자 14골 넣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3골밖에 못 넣었어요. 부상 때문에. 하지만 이 선수가 아마 원톱으로 중용이 될 것 같고 또는 투톱에서도 가능이 하니까 주전 공격수로 봐야 되고 얼마 전에 열린 포칼에서 해트트릭도 기록하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라입치히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되는 선수네요. 네, 그러니까 독일 분데스리가를 보면 뜬금없이 프랑스 공격진들, 프랑스 수비진들이
여기 와서 뛰고 있어요. 굉장히 잘했던 선수. 그럼 마티타는 뭐 국가대표급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느낌이고 그 알레라는 선수가 세바스티안 알레가 웨스트햄 알레. 웨스트햄 맞아요. 갔잖아요. 키가 똑같습니다. 190에 그럼 장신이구나. 190의 장신 공격수고 뭐 알레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프랑스에서 나름 어느 정도 활약을 하다가 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넘어온 선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한국의 조규성 정도. 조규성 스타일인가요? 좀 전방위적으로 많이 뛰고? 아니고 나이랑 어떤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오케이. 신장면이나 신장 크고 조규성도 나이가 어리니까. 좀 마이츠 선수를 좀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한국 선수들이랑 약간 매치를 한번 시켜봤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다음은 이 아담 찰라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찰라이죠? 옛날 그 찰라이. 옛날 그 찰라이. 아담 헝가리 대표팀 맞아요. 출신이고 떡대가 좋습니다. 어우, 덩치 좋아. 193. 아담 찰라이는 잘 나갔을 땐 빅클럽이랑도 링크가 제법 됐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빅클럽에서 백업. 그치. 그러니까 뭐 요렌테. 뭐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형적으로 뚝배기를 쓸 수 있는 선수고요. 또 우리나라 K리그와 비교하면 라스 벨트비크 같은 스타일. 네. 좀 느려요, 이 선수가. 벨트비크가 이제 그 전북에서 수원 FC로 갔잖아요. 네네. 근데 갔더니만 이제 안병준한테 빌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살라에는 한 절반 이상을 후반에 나옵니다. 서브용. 그리고 87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주전으로 뛰기에는 무리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비비고 들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 시즌 한 골 기록했습니다. 네. 자, 다음 콰이송. 네, 로빈 콰이손이라고 네. 스웨덴 선수입니다. 이제 93년생인데 다재다능해요. 네. 뭐 윙어,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다 가능하고 포워드. 기본적으로는 2선에서 전반적으로 뛰는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난 시즌 13골을 기록했고요. 오, 많이 넣었다. 꽤 많이 넣었고 스웨덴 리그 뛰다가 세리아의 팔레르모에서 뛰다가 이제 마인츠에 와서 꽤 그래도 정착한 스웨덴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창진. 우리나라 선수로는 문창진 선수를 문창진이 2선에서 다 가능하니까. 다 가능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거 없습니다. 그래도 역시 형이 좀 많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북 선수를 위주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브로신스키. 브로신스키라고 아마 마인츠 경기를 구자철 박주호 시절부터 봤더라면 이름 들어본. 그때부터 있었던 선수예요. 브로신스키인데 이제 독일 선수고요. 88년생입니다. 오른발잡인데 오른쪽 풀백이에요. 근데 왼쪽에서 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인데 오른쪽 풀백에 항상 누가 있었어. 네. 그래서 가서 나쁘지 않은 선수가 오른쪽 풀백에 있으면 왼쪽에 뛰고 가서 역발하고 오른쪽 풀백에 마땅한 선수가 없으면 오른쪽 가서 뛰고. 그러니까 오른발잡이 좌우 풀백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최철순이다. 최순 좌우 다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짤순이 형. 뭐 요 정도 선수가 이제 뭐 주전 또는 로테이션 선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은 요 정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판이 이렇게 딱 있을 텐데. 자, 우리는 역시 포인트는 라이프치히 위주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황희찬은 포칼에서는 기분 좋은 출발을 했어. 그리고 이 선수의 활용도는 역시 티모 베르너와 비슷하게 쓰려고 그러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티모 베르가 라이프치히는 선수 영입을 할 때 이미 그 본인들의 구상이 있고 거기에 맞는 선수를 비슷한 유사한 끼워넣는 형태입니다.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팀들은 영입해놓고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활약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럼 그 선수를 비슷하게 꽂아 넣는 거죠. 꽂아 넣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이제 티모 베르너 역할을 황희찬 선수가 그대로 꽂아 넣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책이죠. 그렇지. 그리고 가장 왼쪽 베르너가 지난 시즌에 넣은 골이 몇 골인데. 그리고 나겔스만이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도 했고 굉장히 일단 느낌은 좋아요. 황희찬 선수의 활약할 느낌이 좋은데 근데 황희찬 선수가 고질적으로 이 근육 부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대표팀 와서도 조금 항상 근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는 선수인데 이 포칼 전에도 근육 부상이라는 썰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3주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초반에. 근데 또 이 선수가 근육 부상을 달고 있지만 또 괴물 같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콜로 스타일이군요. 피콜로 스타일이라서 아마 올 시즌에도 저는 뭐 전경기 건강하게 뛰면 좋겠지만 워낙 라이프치가 많이 뛰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돼요. 좀 근육 부상 걱정.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어쨌든 포칼이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개막전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황희찬이 중앙에서 이렇게 찢어 들어갔다가 이선 포워드들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득점을 많이 하는데 마인츠의 수비가 뭐 엄청나게 튼튼하고 이런 수비는 아니니까 황희찬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마인츠는 질 때 보면 막 5대0, 6대0 이런 우르르 지는 팀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꾸준한 경기력이 아닙니다. 그게 스타일이군요. 그러니까 대패하는 스타일. 그냥 그 우리가 해외 사이트 리스트 보잖아요. 보면 승패 뭐 이런 식인데 뭐 승패 무 패패 무 승 이런 식인데
질 때 보면 막 크게 지는구나. 시원하게 지는 경기가 꽤나 있습니다. 그럼 황희찬이 골 좀 넣을 수 있겠다. 네, 황희찬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충분히 넣을 수 있고 사실 뭐 중하위권 팀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반드시 잡아야 될 그렇지. 수준이죠. 무조건 잡아야지. 네. 네. 요거 이외에 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보다 보면 수비진이 너무 많아요. 수비수가 한 대충 정리하면 8명 정도 되는데 그 8명이 그냥 다 주전급이에요. 수준급이에요. 네. 뭐 센터백으로 완전히 분류할 수 있는 선수 생각해 보면 코나테, 네. 우파메카노, 오르반, 그리고 풀백인데 이 스토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하이슈텐베르크, 클로스터만, 그리고 무키엘레. 무키엘레 있고. 무키엘레는 오른쪽 주로 쓰지만. 그렇지. 그리고 앙헬리뇨 왼쪽 윙백, 새로운 헨릭스. 헨릭스도 되고. 그다음에 타일러도 오른쪽에 설 수 있어. 그리고 아담스도 타일러 아담스. 타일러 아담스. 네. 타일러 아담스도 지난 경기 보니까 윙백으로도 세우고 그래. 그리고 가운데로 내려서 뛰더라고. 맞아요. 센터백 사이에 내려서 그래, 뛰다 보니까 그래. 뭐 큰 선수는 아니라서 완전히 센터백을 분류되진 않지만 뭐 이 팀은 유사시에는 뭐 자비초도 톱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뭐 가끔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뛰기도 하고 해서 이 팀은 정말 유틸리티가 너무 많고 이 한 18명에서 20명의 선수의 수준이 고만고만해요. 맞아. 아주 네. 유사하게 준수한 선수들을 쫙 데리고 이제 플레이를 하죠. 어떤 팀 보면 얘보단 얘가 낫지 이걸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팀에는 딱히 그렇게 말할 만한 선수들이 많진 않다. 요 예상 라인업은 그냥 키커 거죠. 키커 거와 제 생각은 좀 약간 섞었어요. 섞었군요. 약간 예. 섞어서 플레이를 했는데 워낙 선택지가 많은 많아요. 팀이다 보니까 이게 선발 라인업을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이를테면 은쿤쿠 같은 선수도 네네. 있고 뭐 중원에는 콘마트 라이머도 네. 있고. 예.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튀는 선수는 항상 여기 볼 때마다 참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되는 선수는 한 명 있습니다. 캄플. 참 축구 진짜, 잘한다. 캄플은 정말 하드워커에다가 네. 정말 상대팀을 만나면 짜증나는 선수입니다. 그렇지. 진짜 뭐 박지성을 모기라고 불렀지만 이 선수도 모기같이 뛰는 네, 선수예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을 겁니다. 그 옆에 이제 그 앞에 다니올모라는 이제 아주 어린 신성이죠. 스페인에서 스페인 선수.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크로아티아 리그 거쳐서 왔는데 다시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썰들이 있었어요. 다시 뭐 스페인 팀들이 관심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라이프치히에 있고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또는 공격형 미드필더 황희찬 선수와 어떻게 호흡을 맞추기가 중요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폴센 황희찬 같이 쓰냐. 그런 투톱이냐? 황희찬만 나오냐. 네. 근데 포칼에서는 황희찬이 먼저 나왔다가 폴센이 뒤에 나와서 이제 같이 서는 형태로 했는데 저는 뭐든 좋다고 봐요. 그래. 황희찬이랑 폴센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포워드죠. 그 경기에 따라서 뭐 폴센이 나올 수도 있고 황희찬이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경기 안에서 황희찬을 한 번쯤은 볼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어떤 경기든. 근데 약점이 이 황희찬과 폴센을 받쳐주는 세 번째 공격수라고 할 만한 선수가 딱히 없어요. 물론 뭐 다니올모의 뭐 제로톱도 가능하고 제로톱 쓴 경기가 바이언전에 있었어요. 뭐 예전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쉬크 있고 베르너 있고 폴센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약간 세 명이 돌아가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네. 요 정도 보면 얼추 나올 때 이건 뭐 사실 라이프치히의 낙승이 좀 예상이 되죠. 네, 라이프치히의 낙승이 예상이 되고 다득점도 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라이프치히가 워낙 뭐 수비보다는 좀 수비수도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이 나올 것 같고 뭐 지상파에서 하는 첫 번째 경기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승빡하면 사실 사람들도 진짜 관심 갖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MBC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상파에서. 그렇지. 근데 최근에는 없어요. 지상파. 수년 동안 없죠. 대표팀 경기를 제외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선수가 뛰는 경기 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이제 해외 축구를 볼 때 우리나라 선수가 솔직히 강팀에서 뛰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지성에 열광했던 이유가 맨유잖아요. 예. 근데 사실 손흥민 토트넘을 제외하면 강팀에서 뛰는 한국 선수가 자주 없었죠. 이강인도 이제 올 시즌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라이프치히는 강팀입니다. 강팀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공격적인 팀이에요. 그렇지. 보면 축구가 재밌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분데스리가 많이 중계했지만 그 아우크스부르크 경기 한국 선수가 3명이나 나와요. 가끔 뭐 2명 나올 때도 있고. 네. 그냥 한국 선수만 잘해. 그래. 네. 보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경기 지난 시즌. 이제 정우영, 권창훈 쓰기 낫겠다. 근데 안 나왔잖아. 많이.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경기 보면 좀 지리하고 아주 그 수비적 끈끈한 서로 못하는 그런 경기를 했는데. 그래서 분데스리가에서는 이제 바이언, 도르트문트 그리고 이제 라찌히 이런 경기들이 좀 아무래도 좀 재밌죠. 작년 챔피언스리그에서 라이프치히가 나름 성공을 거두면서 약간 국내에서 팬덤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볼만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또 지상파에서 일요일 10시 반인가? 그때 하니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